사보고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 보면서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브랜드 제품은 아닌데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평이 아주 좋구나. 그러면 사도 되겠다 해서 이제 중소기업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 전까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잘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서비스도 좋고 한데 중소 이 제품들은 가전제품들은 조금 있으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망해버려서 그 AS 못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 많은 옷들이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 댓글의 영향이 아닌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니까 그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2020년대 가장 비즈니스 모델로 잘 나가는 기업이 뭐가 있는가? 바로 플랫폼 혁명을 일으킨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아닐까. 결국은 이 4차 혁명 시대,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가 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누가 먼저 장악해서 사업을 펼치느냐, 여기에 영향력이 클 것이다. 자, 잠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이렇게 플랫폼이 뭐라 했습니까? 예, 플랫폼은 가상 공간이죠. 그죠? 이렇게 소비자와 프로세스 관계의 가상 공간인데, 결국은 대표적인 게 구글의 유튜브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식을 제공하는 공급자, 또 뭡니까?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 21세기 2020년대 자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가 보면 와 대단하셔. 그죠? 잘 나가는 기업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순수들을 적었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 서프로소프트상 예 이렇게 쭉 시가총액이 높은 거 했는데 하여튼 알리바바가 돈은 제일 잘 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미국이 줄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좀 앞서간다 싶으니까 무역 전쟁하면서 석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맡기지도 못하는데 그죠? 여기 안에.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기업은 생산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치를 증식하고 부가함으로써 사회 일반 소비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제품 서비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의 창출, 유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뭐다? 사회적 역할을 한다. 자,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생활 수준 향상, 유지 향상, 그죠?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역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역할, 기업관. 자, 자본의 조직체, 노동의 조직체관, 그다음에 기업 공동체관. 협동 생산 실체관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기업관 자체가 돈만 버는 거, 자본을 해서 노동력을 그죠 고용을 해주고 기업 공동체 사업 투자금을 n분을 나누고 협동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관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또 보강 설명이 나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까 미시적으로 봤지만 미시적은 기업의 이윤 추구겠지만 긍정적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은 뭐냐? 그죠? 그럼 부정적도 나오겠네요. 그죠? 기업이 않는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죠. 자, 기업이란 사회 내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수준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죠? 활용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서 사회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기업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부분에 이바지 합니까? 긍정적인 사회 개념이 그죠? 시스템 개념이지만 자, 그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윤리적 기준에 부응하고 맞죠? 사회적 기대에 적합한 사회 공동 이익의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며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성과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자, 이렇게 기업이 상당히 그냥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서서 기업이 사회 발전에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참고 자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자, 대표적인 게 경제, 법적, 윤리, 사회공헌 이렇게 책임이 많네요. 방금 사회적 책임 했을 때 뭐지? 사회적 책임이 이랬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경제, 법적, 윤리적, 사회공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자체가.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해 집단 말 그대로 뭐 투자자, 공급자, 뭐 소비자 그죠? 다 이해 집단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부터 해가 다 속하죠? 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어떤 뭐 미관을 뭐 손상시키거나 산을 없앴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원전을 이렇게 지었다면 그 원전 주변을 공원화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또 기업이 또 사회적 환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조하는 것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업이 또 종업원과의 인간적 만족. 그래서 종업원 경영 참가 제도. 한마디로 이 경영 참가 제도는 뭡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종업원들이 앞으로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거죠. 경영 참여는 돈을 예산을 어느 쪽 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하느냐, 기업의 시드머니를 남겨두느냐, 뭐 이거 다 있겠죠. 아무튼 뭐 법인으로 된 뭐 토지를 구매하느냐, 그죠? 아니면 직원들을 여러뮤가 비용으로 활용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경영자만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그죠? 주인이 아니라 그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다 회사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자, 아무튼 경영참가제도, 복지양상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회사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인간적 만족을 실현한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일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회사의 일체감 맞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그때 만족이죠.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가 질 좋은 서비스를 수행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기능성 면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정부에 대한 책임, 거래 관계에 연계되어서 독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든지는 안 되겠고, 그죠? 네, 그 공기의 질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규정하는 이런 어떤 법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말 그대로 돈을 빌려오는 거죠. 채권자에게 채무관계 계약을 준수하고, 그죠? 제대로 원료 공급자, 대금 지급 이런 부분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자기는 지금 회사는 수익은 남에서 원료 공급자에게 돈을 나중에 주고, 그죠? 네, 이렇게 자 뭡니까?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자, 아무튼 후계자 양성 책임이다. 자, 후계자 양성까지 우리는 후계자를 뭐 자기 자녀를 들여오니까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업의 전속 발전의 책임이다. 그래서 공공성을 갖는 기업의 계속 기업이다. 결국은 그 기업이 왜 공공성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결국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망해요.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은행도 잘 되고 나라도 경제 발전이 도모된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점으로 이제 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현대자동차의 기프트카에서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자동차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빌려주거나 또는 아예 사주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기프트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째 적자가 나오는 특수 분유를 공급하고 있다. 누가요? 매일 유업이. 왜 적자인데 이 우유를 공급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그 소비자에게 이 원료보다 좀 더 저렴하게 원료 대비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기업이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곧 그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도모하는 역할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손해 볼 걸 알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매일 우유를 많이 먹게 안 매일 그죠? 이 우유를 많이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외로 이거 제품 그죠? 예, 별도로. 자, 근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회 시스템, 기업의 갑질도 있겠고요, 그죠? 자, 볼까요? 주가 가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창출하는 이유를 사회에 반응하지 않고 기업 안에 축적하여 사회 사익을 추구한다. 그죠? 나쁜 사람 있죠?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지배적인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를 착취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다 입 닥치게 하고 그죠? 자, 정경유착 기업하고 정부하고 그죠? 이 연관되어서 정경유착을 실했던 사람 누굽니까? 유일한 박사죠, 그죠? 유착해서 정부의 비자금을 이렇게 되거나 정치 자금을 되면서 나중에 공장 허가가 안 날 부분에 허가가 나거나 그죠? 땅을 구입하게 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업의 CEO가 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축적한 부와 힘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을 핍박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독점을 하다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윤극대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기업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뭡니까? 너무나 이게 다른 기업하고의 어떤 차별이 많이 되다 보면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귀속 노조다 이런 말도 쓰는 이유가 1차 밴드와 그죠? 이 정직원들하고 월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다행인데 너무 많이 나니까 결국은 그 1차 밴드, 2차 밴드 회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에서 상당히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봉이 그죠? 1억씩 넘어간다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일을 하는 직원들의 연봉이 2천, 3천 이렇게 된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들도 능력되면 정직원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지는 않죠. 네,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 회사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죠? 네, 외골수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을 소비자들이 좋아할 일은 없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막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이 번 만큼 사회 환원도 많이 하고 기여를 하면 됩니다. 빌 게이츠가 만약에 사회 환원하지 않고 메린다 재단에 이렇게 기부의 어떤 재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기부를 아마 독점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100%입니다. 100%예요. 완전 독과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기업의 갑질 대표적인 게 바로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이 땅콩 사건, 이야, 이 땅콩 먹어봤어요? 요즘 이 땅콩이 큰 거 2만원 가까이 하는 거 있죠? 그 안에 보면 동글동글한 땅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태국산 땅콩인데 우리나라 땅콩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정말 땅콩처럼 이렇게 동글 양쪽에 들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일반 땅콩처럼 우리나라 땅콩이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호두알보다 좀 작은데 이 땅콩 껍질을 까는 데 있어서 뭡니까? 까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딱딱해요. 구멍이 하나 있는데 딱 넣어가지고 딱 돌리면 이제 탁 깨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껍질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껍질 벗겨가지고 통 안에 넣어놨잖아요. 이건 좀 그렇게 맛이 없는데 바로 껍질에 그죠? 까서 먹는 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이 땅콩 사건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땅콩은 있었는데 땅콩 까는 뭐 기구가 없었던가요? 하여튼 뭐 땅콩 껍질 안 까진다고 땅콩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네? 비행기를 해야 하는데 그 비행기를 저 혼자 어디 뭐 개인 비행기 탔습니까? 그만큼 이 사리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쥐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가. 네? 자기 대통령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니,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갑질이죠. 그죠? 예. 아버지 죽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봐도, 정말 그 집에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뭐, 아버지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굴 닮았냐? 엄마를 닮게 나옵니다. 엄마를 닮아가지고, 조현아 부장이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갖다 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면서 마카다미 봉지 땅콩이군요.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벼락 요즘 딸들은 찬영 당시 조현미 전무가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대행사 H사와 그죠? 회의를 하던 중 물이 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이런 대행자. 그 다음에 H사 직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던지는 나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던지면 되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참. 자, 이 엄마는 가관이죠? 야, 동영상 보니까.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동영상 보니까 말도 안 말, 그죠? 아이고. 볼까요? 조양호 회장의 처 이명희는 당시 일우재단 이사장인 사가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뚝배기, 화분, 접시 집어던지 보세요. 여기 엄마가 집어 던지니까 막 딸도 집어 던지잖아. 소리 지르기, 소리를 그렇게 지르대요. 와 그러면서 그죠? 욕하기, 딸이 때리기, 야 무릎 꿇리기, 걷어차기, 야 완전히 종으로 맞아요. 자기 돈 월급 준다고. 이거 뭐 그냥 무기징역에 그죠? 무기징역 못 나오게 그냥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갑질 이걸 두고 보고 있는 참 정부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 또 뭡니까 막약 복용 금수저 또 잘 나가는 남양유업의 손녀 자 2015년이네요. 조모 씨가 마약 투여 혐의로 좀 집안이 좀 편안하다 싶고 좀 나간다 싶으면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정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잘 나가는 기업, 더 좋은 기업,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기업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기업의 목적. 기업의 목적이 뭔가요? 자,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죠? 기업을 통해서 달성하는 성과 절차인데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맞죠? 이들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분배되어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협업을 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회사. 그죠? 그게 공공성이고 공정한 회사겠죠.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기업 목적은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이익이다. 그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지금 현재 미래 임금비 비용 부분에서 광역은 분배 코스트 이렇게 해놨네요. 잠깐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참고 자료를 좀 더 넣었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목적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책이 없습니다. 보세요. 조직 내부 중심에서 조직 내부에서 외부를 동시에 중요시한다. 자, 그만큼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시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기업이 갖는 사회적 기대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자신의 가치 중심. 자, 조직 자신의 가치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자기 회사지 않습니까? 회사 자신의 가치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 기업 이윤에서 사회적 정당한 이유, 균형적인 분배. 아까 말했지만 하청업체 밴드에서도 돈 좀 벌어야죠. 그죠? 예, 대기업만 벌면 안 되고 단일적 목적이 아니라 또 다원적 목적이 되겠고 기업의 목적 충족은 경영에서 고객 만족, 기업 만족이 아니라 고객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의 파워가 강해졌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영향력이 폭이 예전 같지 않고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같이 운영하는 공동체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기업이 잘 되는 게 내 호주머니만 불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이해관계자들의 호주머니도 함께 이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로서의 이익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업의 경영에 습관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에 소요된 투입, 얻어진 산출과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수익, 투입 비용은 비용, 모르는 거 없죠.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절감한다. 당연하겠죠.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지 아니면 좀 비용을 주는,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든지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즉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용가치, 효용가치를 높여야만 제품의 질을 좋은 줄 알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야겠죠. 예. 그래서 생산성이다. 기업의 생산성 뭡니까? 자, 투입 대비 자본의 투입 대비 그 생산성의 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얘기한 거고 쉬운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노동 생산성. 예. 또 종업원이 생산하는데 얼마나 투입되느냐 1인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서 생산성을 내느냐 인원이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적정 인원이 더 많은 성과를 낸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분업화되었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생산성 자 이거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자, 종업원이 1인 기업에 기여하는 기여가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얼마나 종업원이 그에 기여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래서 종업원 수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해서 생산되느냐 겁니다. 부가가치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해 새로 창출된 가치로 기업의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 가치를 공제한 후 자기 회사에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 외부에 구입한 가치는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기업의 부가가치는 순부가가치, 총부가가치로 나뉜다. 이따 기업이 창출한 순부가가치 계산 방법에는 공제법, 가산법이 있다. 공제법, 가산법 참고하세요. 예. 총부가가치, 순부가가치, 가산.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회계 배울 때 확실히 배우면 되겠고요. 예, 이런 게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에서 경제성 나오는데요. 자, 보면 일정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희생이 최소가 될 때 달성된다. 바로 경제성이 있어요. 자,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게 경제성인 거죠. 맞죠?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그렇죠? 예, 그 부가가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그 부가가치가 나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합니까?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보편화되지 않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틈새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가 많이 비싼 값에 사줄 수 있겠죠. 자, 수익성은 기업의 수익 자본의 관계로 영리의 원칙, 이익 극대화의 원칙이다. 자, 직결된다. 이익 극대화, 돈 많이 버는 건데 과연 이익 극대화로 끝나느냐? 기업의 운영에서 그렇지는 않죠. 이익 극대화의 원칙은 투자자의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현대사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성의 개념이 요구된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돈을 다 주고 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갈 배분이 없다. 다 같이 서로 윈윈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어느 특정 부분에서 수익을 보면 안 된다. 자, 참고로 또 넣었습니다. 자, 보면 기업의 아까겠죠. 기업이 목적이 단일적인 목적에서 다원적인 목적으로 갖다 있습니다. 단일적인 목적이 뭐냐? 프리드만 아까 나와있었죠. 프리드만이 뭐랬습니까?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좀 외골수적인 말을 했잖아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개인의 이익이고 사회 전체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이고 사회적 이익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뭐 더 이상 바라냐? 세금 많이 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경제학파들의 어떤 주장이라는 거예요. 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죠. 좀 시대에 뒤떨어진, 예. 좀 단편 일률적인 부분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도 여기에 가도 일카도 등이 고전 경제학파에 속하고요. 자, 이 목적론의 문제점이 뭐냐?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자기 이익만 내고 기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얘기죠. 그 소비자가 주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개입이 심하면 안 된다. 그죠? 정지분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수익과 이익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를 잃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부자다. 그걸로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본능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잘 활용해서 더 행복을 추구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주어지는 거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를 합리적인 행동의 경제인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아주 그죠? 합리적인 경영을 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자의 가치관의 차이로 반드시 사회적인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경영자의 가치관의 차이로 반드시 합리적인 행위 경영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그런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고 누가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익 목적론을 따지면 결국은 기업은 좀 더 사회적인 이 욕구에 시대적인 변화에 뒤처지고 못 따라가는 거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말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기업은 이익에 대한 진정한 가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파. 이익에 대한 진정한 가치 수준을 이익에 북한하지 말고 이익에서 가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어떤 가치 수준을 높여야 되냐? 자, 이윤을 보세요. 기업은 이윤 추구 목적론에서 적정 이윤 적당히 벌었으면 그만하지. 마찬가지죠. 돈을 얼마 벌었으면 좋겠냐? 당신은 돈을 얼마 벌었으면 당신을 부자로 생각하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적정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얼마입니까? 1억? 아니겠죠? 5억? 10억? 50억? 100억? 1조? 다 다를 겁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에 그 직업과 또 비즈니스, 사업과 연관되어서 여러분이 그 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무원이 될 건데 나는 1조 자산가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 사기꾼입니다. 맞잖아요. 공무원이 어디 돈 버는 일을 합니까?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죠. 공무원 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죠.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니죠. 돈도 많이 벌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적 기여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적정 이윤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L. 딘. 제이루션 존 L. 딘.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와 상호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적정 이윤을 남겨야 한다. 누가 했다면 존 L. 딘.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기업 경영에 만족 이윤을 주어야 된다. 만족이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된다. 사이먼이 말씀. 기업의 이익을 기업이 생존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된다. 기업이 생존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에서 만족해라. 너무너무 많이 또 가지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필요 최저 이윤을 말했습니다. 누가냐면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 최저 이윤을 주장했다. 누가요? 피터 드러크. 기업은 이해관계자 집단 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여기서 적정 이윤 나와 있습니다. 적정 이윤 존 L. 딘인데요. 자, 자기 자본이자 위험, 보상료, 기타 이익으로 구성되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위한 필요 최저 비용, 자기 자본이자 기업 위험, 보상료, 기업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 최저 비용으로 반드시 비춰진다. 적정 이윤, 이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 이윤, 그죠? 네, 공부를 가고 두 번째 필요 최저 이윤을 말한 피터 드러크가 뭐랬습니까? 기업을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 이윤이다. 피터 드러크, 필요 최저 이윤. 자, 인물들 기억하세요. 뭐랬습니까? 미래의 코스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회 코스트, 사회 어떤 환경적인 비용, 또 사업 확장 비용까지 거론한 사람이 피터 드러크, 필요 최저 이윤. 그 다음에 만족 이윤 사이먼이죠. 만족 이윤은 기업의 욕구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기업의 욕구 수준이란 최소한의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기업이 과거에 달성한 적정 이윤을 커버할 수 있는 이윤 수준을 말한다. 정상 이윤을 커버할 수 있는 적정이 아니고 정상 수준입니다. 정상 수준, 정상 이윤을 커버할 수 있는 이윤의 수준을 말한다. 자, 그래서 만족 이윤은 기업의 욕구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욕구 수준은 또한 기업 내외의 여건에 의해서 제약되기 때문에